안녕하세요, 혈인파파입니다. 혹시 흘려듣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정에서 아이에게 흘려듣기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흘려듣기에 대해서 완전히 한번 후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영어 노출을 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흘려듣기라는 아이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모님께서 이 흘려듣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흘려듣기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일단 흘려듣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도 항상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식사를 하거나 레고를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평상시에 영어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브금이라고 아시나요? Background Music, BGM, 브금이죠. 즉 배경음악 같이 계속 영어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동시에 영어를 듣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흘려듣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듣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흘려듣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려면 영어 소리 및 영어 자극을 들으며 그 영어 소리 및 자극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어 습득의 핵심은 바로 영어 소리와 영어 의미의 연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아빠와 아이가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가리키며 오늘 아빠가 어떤 책 읽어줄까? 라고 한다면 아이는 우리말 오늘 아빠가 어떤 책 읽어줄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빠라는 말의 소리, 책이라는 걸 가리키며 책이라는 소리, 사물을 직접 보며 의미를 파악하고요. 책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 읽어줄까의 의미까지도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가 우리말을 습득해가는 방식이고 우리말을 넘어서서 영어를 포함하는 모든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손가락과 책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지 곰곰이 생각하며 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듣기라는 것은 언어 소리와 의미의 연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와 의미의 연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전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3-4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게 멀티태스킹이죠. 하지만 인간은 실제로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일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경계선이 순간 혹은 찰나여서 멀티태스킹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전화 통화가 뭔가 의미가 끊기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그림이 좀 엉망이겠죠.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다면 TV를 보지 않고 밥을 먹을 때보다 식사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에 매우 취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흘려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이가 밥을 먹거나 다른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영어 음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영어 습득이 일어나도록 영어에 귀를 기울이며 영어를 듣고 있을까요? 영어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 아이가 하고 있는 활동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혹은 아이가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며 영어를 듣고 있다면 그림은 제대로 그렸지만 흘려듣는 영어에 대한 내용은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영어 듣기라는 것은 어떠한 활동과 병행해서 하기에는 벅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한 귀로 흘러들어가고 다른 귀로 흘러나가버리는 흘려듣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습득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듣기는 아이가 듣는다는 의지와 의도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듣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산책을 하면서 영어 팝송을 듣는 것은 어떨까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며 영어 뉴스를 듣는 것은 어떨까요? 영어 듣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습자
독자가 혹은 아이가 영어 듣기에 집중할 수 있고 영어 듣기를 하려는 의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음성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고 놀이 활동을 하거나 여러 다른 활동을 할 때 흘려듣기를 한다는 것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당연히 아이가 영어 음원을 듣고 우연히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2-3시간씩 꼭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의 영어 듣기 시간을 꼭 채워서 영어 노출량을 몇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엔 그만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2-3시간일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10분 혹은 15분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흘려듣기라는 것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면서 흘려듣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영어 음원을 틀어준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차를 타고 딸과 함께 어디 갈 때, 이동할 때 흘려듣기를 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 사실 아이는 앉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 영어 음원이 흘러나오면 아이가 온전히 듣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아이의 표정만 봐도 아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하는 미간이 있으니까요. 방금 내용을 한 줄 요약을 하자면 흘려듣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흘려듣는 것은 영어 습득에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가볍게 생각하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흘려듣기는 어떤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흘려듣기는 특성상 영어 소리만 아이에게 제공이 됩니다. 영어 소리만 듣는 활동이죠. 그렇다 보니 아이 입장에서는 그 영어 소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소리 및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흘러나오고 있는 영어 소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림이나 영상 혹은 부모님의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혹은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 흘려듣기를 한다면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이가 그 소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음원을 10번 혹은 100번 들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소리에 대해서 좀 친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그 소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은 아이에게는 어쩌면 의미가 없는, 재미도 없는,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 영어 소리를 들려주면서 영어 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맥락이나 의미 없이 제공되는 이런 영어 흘려듣기라는 것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즉 영어를 많이 듣지 않고 영어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흘려듣기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영어 소리와 의미가 이미 파악된 그런 음원을 들려주면 약간 유의미한 듣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페파픽의 한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음원을, 영상 말고요, 그 음원을 그 다음날 차 안에서 영상 없이 소리로만 들려준다면 아이는 문득 생각하겠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내가 어제 봤던 그 이야기인데 라고요.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영어 소리에 대한 의미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 소리를 듣더라도 일부 표현 및 어느 정도 듣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듣기를 다른 전문가는 리뷰 듣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미 들어본 음성을 다시 듣는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뷰 듣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흘려듣기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바로 영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아이입니다. 영어 의미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영어 소리에 나오는 다수의 표현에 대해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소리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는 이런 듣기가 유의미할 것입니다. 아이가 개미와 배짱이를 영어로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이미 ant, grasshopper, food, winter, summer, work 등을 포함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암묵적인 문법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가 개미와 배짱이를 들으면서, 영어로 들으면서 혹시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조금 섞여 나오더라도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정보를 활용해서 파악한 내용들, 그 맥락들 속에서 모르는 소리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는 추측 및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흘려듣기라는 것은 영어를 좀 아는 아이가 하면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2개 내보겠습니다. 2문제입니다. 1번, 영어를 5년 정도 노출한 아이가 등굣길에 귀에 영어 팝송 혹은 영어 동화나 영어 음원을 듣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듣기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번이었습니다. 2번, 영어를 처음 접한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영어 노출이 2달 정도 지속이 된 아이인 거죠. 그런데 아이가 7살이고요. 아빠와 차를 타고 놀러 가면서 영어 동화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영어 동화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제대로 된 듣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아마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연을 가거나 인스타나 유튜브에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영상 대신 흘려듣기를 3년 이상 하셨다고요. 영어를 꽤 들어서 이제 문자 읽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영어를 못 알아듣고 영어 듣기가 안 된다는 의미죠. 영어 읽기가 더뎌서 한참 했는데도 아직까지 파닉스나 영어 문자 읽기가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속상하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찾으실 수 있겠죠. 바로 아이가 영어 음성을 물리적으로는 들었긴 들었지만 영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아이에겐 3년간의 소음 혹은 스트레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음원 및 소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어 교육 혹은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